안녕하세요. 오늘은 챌린지 7번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7번째 도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거나 또는 화가 났다거나 그럴 때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한 사람은 내가 나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 듣고 있다가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아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친구와 또는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는 친구, 이 두 친구 중에 여러분들은 화가 났다거나 고민이 있다 그럴 때 어느 친구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까? 그거는 물론 자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잘 들어주는 친구들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질 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많이 나 있는 내담자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화를 상담자가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나게끔 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일단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상담은 상대방의 화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를 풀어주려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는 듣기와 말하기가 있는데 이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상담자는 듣기와 말하기 어느 것을 더 먼저 잘해야 될까요? 들어주어야만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자녀들이 부모와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부인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편하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한다는 것, 특히 대화의 목적이 상담이라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듣기를 잘하는 걸까요? 단지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상대방 보고 네 얘기해. 내가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놔두면 나중에는 쑥스럽거나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차례가 됐을 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이게 듣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추임새를 잘 넣어주는 거, 이게 듣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우리는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내용에 깔려있는 감정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은 지금 이렇구나 하는 거를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거를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반영적 경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내용에 깔려있는 상대방의 감정,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회사에 갔다가 저녁 때 퇴근하면서 좀 짜증난 듯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소파에다가 툭 하고 내려놓으면서 부인에게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갈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시다. 남편이 회사에 안 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에 응답을 해왔습니까? 하나는 남편의 이야기의 내용에 반응한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의 내용에 밑에 깔려있는 남편의 반응에 반응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남편의 감정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감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비춰주는, 반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남편이 에이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맞죠. 이런 요즘 같은 불황 상황에서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안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가족을 잘 그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우니까 다시 회사를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잘못한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야, 그걸 내가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퉁명스럽게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은 또 아니 당신은 혼자 회사 다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 둘 사이에는 그날 서로 대화가 통하지를 않고 결국은 서로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기로 할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지금 이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남편이 회사 안 간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반응을 했죠. 그럼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자, 이런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남편의 말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상담에서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거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먼저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런 얘기는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이 남편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 안 가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회사 안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부인이 당신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 모양이군요 라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준다면 남편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죠. 왜? 이야기를 통해서 화를 풀고 싶어 할 테니까요. 이거를 듣기라고 하는 건데 듣기에는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 듣기는 주어를 너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너. 그리고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듣기를 좀 더 우리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나 타령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느끼는구나. 당신은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또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너 오늘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너 지금 굉장히 지루한 모양이구나 하고 항상 상대의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그 이야기의 내용에 섞여 있는 감정을 너를 주어로, 너는 내 앞에 있는 상대잖아요. 너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걸로 계속해서 추임새를 넣어주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듣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 조언, 충고, 더 나아가서는 비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상대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하겠죠. 왜? 내가 더 이야기해봐야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잘못했다고 비난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하러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화가 안 풀린 채로 계속 쌓여가게 되겠죠. 그래서 듣기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주어를 너로 이야기를 해야 상대에 대한 비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의 이야기의 내용에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감정, 마음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듣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머리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는 있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부인이 다른 친구에게 나는 우리 남편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남편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마음이 잘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는 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의 마음을 남편이 잘 알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랑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하고는 전혀 말이 안 통해, 벽창호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저분하고 얘기할 때는 마음이 너무나 잘 통해, 저분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 다음에도 또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식의 이 평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분하고 얘기하면 너무나 답답해, 이런 식의 평을 들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와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고 나를 피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는 지금 듣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말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듣기는 너를 주어로 해서 너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마음이구나, 너는 지금 굉장히 슬프구나, 너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는 그 상대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 이걸 하게 되면 상대는 내가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쭉 편하게 해나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화가 풀릴 것이고, 왜 그러한 일들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까지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대화에서의 듣기, 상담에서의 듣기, 즉 반영적 경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하고 만났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마음을 느끼는구나. 그럴 때 상대방의 얼굴이 펴지면서 편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간다는 사실을 듣고 아마 여러분이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녀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려고 하게 되면 상대는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이니까 오늘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하는 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꼭 잡으시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듣기, 너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이 공식으로 한번 대화를 하시고 그 방식의 대화의 기적과 같은 효과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대화 중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대화를 배웠습니다. 충고해주고 조언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내용이 틀렸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듣기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하루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대화를 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상담받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두 개의 의자를 마주 보도록 놓습니다. 한 의자에는 자신이 앉아 있고 다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느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